유진의 집은 늦은 오후 햇살이 부엌 창가를 비추며 고요했어요. 어머니는 된장찌개를 저으며 간을 보고 아버지는 신문을 펼친 채 고개를 끄덕였죠. 유진은 스마트폰으로 예비사위 지훈의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요. 문 앞에 놓인 큰 아이스박스를 본 유진은 살짝 놀랐습니다. 상자 옆면엔 굵은 글씨로 신선 갈비 세트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 지훈이가 보낸 거래요. 명절이라고 선물 보냈대요.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도 이렇게 챙기네. 예의 바르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장갑을 낀 손으로 상자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접으며 천천히 일어나 상자를 살폈습니다. 이게 얼음 포장까지 된 거 보니 꽤 좋은 걸 샀구먼. 요즘 고기값 비싼데. 몽이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상자 곁으로 다가왔어요. 가족의 반려견인 몽이는 흰 털에 눈이 또렷하고 호기심이 많았죠. 상자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몽이도 벌써 냄새가 좋은가 보다. 유진이 웃으며 몽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몽이는 코를 더 가까이 들이밀었어요. 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어 자리를 비우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고기 구워 먹자. 지훈이도 생각나겠다. 그러죠, 엄마. 지훈이 요즘 일 바쁘다더니 이런 걸 보냈네요. 그때 몽이가 갑자기 짧게 짖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유진은 상자에 붙은 보랏빛 리본을 살펴보다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짧지만 정성스러운 문구였죠. 어머니는 그 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보여요. 유진아, 참 잘 만났어. 유진은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부엌 시계가 6시를 가리켰습니다. 찌개 냄새와 함께 가족의 저녁이 준비되는 평화로운 오후였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상자가 곧 이 집의 공기를 뒤바꿀 줄은요. 몽이는 여전히 상자 곁을 맴돌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유진은 웃으며 말했어요. 몽이야, 오늘 고기 냄새 좋지? 하지만 몽이는 짧게 컹하고 대답하더니 시선을 상자에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엔 호기심보다 조금 더 깊은 무언가가 스며 있었죠. 저녁이 다가오자 부엌에는 된장찌개와 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고기를 굽기 전에 상자를 열려고 조심스레 칼을 들었어요. 그 순간 몽이가 갑자기 뛰어올라 상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몽이야, 왜 그래? 유진이 놀라며 다가가자 몽이는 짧고 날카롭게 짖었어요. 왈. 짧은 짖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막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꼬리는 내려가 있고 귀는 바짝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멈추고 몽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네. 고기 냄새에 흥분했나 봐. 아버지는 신문을 덮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냄새 맡으니까 먹고 싶은가 보지. 걔도 사람 같아. 그러나 몽이는 웃지 않았어요. 상자 주위를 돌며 포장끈을 물어뜯으려 했습니다. 눈빛은 불안했고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어요. 유진은 몽이를 안으려 했지만 몽이는 팔을 피해 다시 짖었습니다. 컹컹. 유진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평소 얌전하고 낯선 사람에게만 짖던 몽이가 이런 행동을 보인 적은 없었어요. 엄마, 뭔가 이상해요. 그냥 냄새 때문 같진 않은데요. 어머니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상자 겉면엔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냉기가 가시며 약한 냄새가 퍼졌어요. 이게 좀 오래 배송된 건가? 그 말에 아버지가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글쎄, 냄새는 괜찮은데?
그러나 몽이는 더 세게 짖었습니다. 유진은 불안한 마음에 예비사위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훈 씨, 택배 잘 받았어요. 근데 몽이가 계속 짖어요. 혹시 냄새가 강한가 봐요?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몽이의 짖음은 점점 커졌어요. 마치 누군가 상자 안에서 소리 내는 것을 막으려는 듯 했습니다. 얘가 왜 이러지? 정말. 어머니는 손을 허리에 얹었습니다.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단 잠깐 베란다에 두자. 너무 짖어서 이웃들이 들을라. 그러자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그냥 열어보면 안 돼요? 몽이가 괜히 저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부엌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어머니가 깊은 숨을 내쉬며 상자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몽이는 여전히 긴장된 자세로 상자를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열지 말라는 듯 했죠. 저녁 찬거리가 거의 완성될 무렵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묘하게 변했습니다. 상자를 둘러싼 가족의 시선이 불안하게 얽혀 있었어요. 몽이는 여전히 상자 앞에 앉아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꼬리는 여전히 내려가 있었고 몸이 살짝 떨렸죠. 유진은 소파 끝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예비사위 지훈에게 보낸 메시지는 여전히 읽음 표시가 없었습니다. 지훈 씨가 전화를 안 받아요. 회의 중일까요? 유진의 목소리엔 걱정이 섞였어요. 어머니는 냄비 뚜껑을 닫으며 말했다요. 바쁜가 보지. 괜히 걱정하지 말자. 그 말에도 유진의 눈빛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택배 상자를 다시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냉기가 아직 남아있네. 얼음도 덜 녹았고 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에 어머니는 냄새를 맡았어요. 미세하지만 뭔가 이질적인 향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고기 냄새 같긴 한데 묘하게 달라요. 달큰하면서 비릿한 냄새랄까. 유진이 다가와 조심스레 상자를 눌러봤습니다. 단단한 고기 포장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 밑에서 뭔가 작은 것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래, 유진아?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착각인가 봐요. 유진은 손을 걷어들였지만 마음속엔 묘한 찜찜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몽이는 더는 짖지 않았지만 여전히 상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냥 냉장고에 넣자. 내일 먹자꾸나. 네, 유진은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불안했어요. 그때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동시에 문을 바라봤어요. 혹시 지훈인가?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급히 달려가 문을 열었지만 문 앞엔 배달원이 아닌 이웃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 몽이가 왜 그렇게 짖어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아, 네, 괜찮아요. 냄새에 좀 예민해서요.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온 유진은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얼음 포장은 조금 녹아 있었고 바닥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냉장고를 열며 중얼거렸어요. 이런 선물은 빨리 냉장해야 하는데 괜히 상하면 안 되죠. 하지만 유진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만질수록 등줄기에 서늘한 감각이 내려왔습니다. 몽이는 여전히 그 앞을 지키고 있었죠.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도 조금이라도 상자에 손이 가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몽이야, 왜 그러는 거야? 유진이 작게 속삭였어요. 그녀는 무심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저녁 7시 반이었어요. 예비사위에게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상자는 식탁 위에서 서서히 얼음물을 흘리며 식탁보를 적셨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그 물을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괜찮겠지, 그냥 고기겠지. 그 순간 상자 속에서 미세한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상자를 향했어요. 그리고 몽이가 다시 짖었습니다. 짧고 낮고 불길하게. 저녁이 깊어갈수록 부어가는 묘하게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상자 위로 흘러내린 얼음물이 바닥에 고이면서 반짝였고 몽이는 상자 주위를 맴돌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평소에 없던 긴장감이 집안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거 그냥 고기만 있는 거 맞죠? 어머니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냄비 뚜껑을 두드렸지만 표정은 경계로 굳었습니다. 글쎄, 뭔가 이상해요. 이런 냄새는 처음이에요. 그때 갑자기 상자 속에서 무언가가 쾅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진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뭐지? 몽이는 머리를 낮추고 상자에 코를 갖다 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냄새 반응이 아니었죠. 상자 안에서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섞일 수 없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레 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혹시 상한 건 아니겠지? 뚜껑이 열리면서 차가운 냄새가 갑자기 퍼졌습니다. 유진은 코를 막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희미하게 붉은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진이 손을 떼자 얼음 속 고기 사이에서 작은 상자가 기울어져 액체가 흘러내린 것이었습니다. 상자 안쪽에는 봉투와 함께 갈비 포장지 위로 이상하게 검게 변한 흔적이 보였죠. 몽이는 상자 앞에서 짖는 것을 너머 낮게 으르렁거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꼬리는 바짝 내려가 있고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조금 밀었습니다. 그때 냄새가 더욱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썩은 듯한 향기와 조금은 기름진 냄새가 섞여 있었죠. 어머니가 얼굴을 찡그리며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유진아, 이건 상한 고기 이상이다. 뭔가 잘못됐구나.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상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누가 고기 안에 다른 걸 넣은 건가? 유진은 무서움에 몸을 떨며 말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지훈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눈앞의 증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은 상자와 봉투 주변에 이상한 붉은 액체가 번져 있었고 몽이는 짖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왈, 컹컹 짖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가족들의 긴장을 증폭시켰습니다. 유진은 가까이 다가가 액체를 살펴보려 했습니다. 그때 냉기와 함께 상자 속에서 미세하게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죠. 엄마, 아빠, 뭐가 있어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자 속에서 갑작스럽게 포장지가 찢어지며 내용물이 튀어나왔습니다. 붉은 액체가 바닥에 흩어지며 고기 포장지를 뒤덮었고 냄새는 이전보다 훨씬 강렬하게 퍼졌습니다. 몽이는 상자를 향해 몸을 낮추며 으르렁거렸고 유진은 뒤로 넘어지듯 물러섰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훈 씨가 이런 걸 보냈을 리가 없는데. 아버지는 심각하게 숨을 몰아쉬며 상자를 응시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상자 속에 뭔가 분명히 이상해. 그 순간 유진의 시선이 작은 봉투에 꽂혔습니다. 보통 편지보다 두꺼운 봉투였고 붉은 액체와 섞여 형태가 알아보기 힘들게 변해 있었죠. 봉투 열어보면 안 되겠죠?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몽이는 몸을 바싹 낮추고 상자를 막았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와 경고가 섞여 있었고 가족 모두는 그 경고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자의 불길한 흔적은 가족들의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저녁의 평화는 산산이 깨진 상태였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훈 씨 혹시 지금 집에 계세요? 상자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나 통화는 연결되지 않고 메시지 확인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는 거죠? 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바빠서 그럴 거야. 잠시 후에 전화 오겠죠.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상자 속에서 흘러나온 붉은 액체는 바닥을 적시며 냄새를 퍼뜨렸고 몽이는 상자 앞에서 몸을 낮추고 으르렁거리며 꼬리를 바짝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심각한 얼굴로 상자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그냥 고기만은 아니에요. 뭔가 섞여 있어요. 그 말에 유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럴 리가 지훈 씨가 이렇게 보낼 리가. 몽이는 계속 낮게 으르렁거리며 상자 주변을 돌았습니다. 왈, 컹, 왈. 지짐이 점점 높아지고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유진은 심호흡을 하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열어보는 게 맞을까요? 그냥 놔두면 더 나빠질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어야겠지만 조심해야겠어요.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손 떼면 안 되겠어. 그러자 상자 안에서 또 한 번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진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지금 뭐가 움직였어요? 몽이는 몸을 낮춘 채 상자를 향해 짖었습니다. 짖음은 절박했고 단순한 경계가 아니었죠. 어머니가 주방용 장갑을 끼고 조심스레 상자를 들어 올리려 하자 유진은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위험해요. 누군가 아니 뭔가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유진이 급히 전화를 들었지만 발신자는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갑작스런 삐삥 경고음만 울리더니 통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은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훈 씨 제발 괜찮기를. 하지만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고 집안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죠. 몽이는 상자 앞에 엎드려 낮게 몸을 떨고 있었고 꼬리를 바짝 내린 채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몽이야,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유진이 속삭였지만 몽이는 다시 한번 짧게 컹하고 경고의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상자 속 작은 봉투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붉은 액체가 봉투 표면을 따라 흘러내리며 불길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유진은 손을 떼며 후퇴했습니다. 아, 이건 뭔가 심상치 않아요. 저녁의 평화는 이미 완전히 깨졌습니다. 가족들은 공포와 불안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상자 속 진실을 직시할 용기를 모으지 못하고 있었죠.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열어야 하나요? 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상자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집안은 차가운 냄새와 함께 이상한 냄새가 뒤섞이며 퍼졌습니다. 붉은 액체가 흘러내린 포장지 속에서 작은 상자가 기울어져 있었고 그 안에 담긴 봉투는 젖어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몽이는 상자 앞에서 몸을 낮추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꼬리는 바짝 내려가 있었고 눈은 경고로 번뜩였죠. 몽이 진짜 뭔가 있는 거야? 유진은 손을 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는 장갑을 끼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표면은 젖어 있었고 봉투는 눅눅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상한 고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뭔가 더 있어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겉면에 번진 붉은 액체는 과거에는 편지였음을 암시했지만 이제는 거의 알아보기 힘들었죠. 엄마 아빠 이거 편지인가 봐요. 그 순간 작은 상자가 살짝 흔들리며 포장 속 무언가가 튀어나왔습니다. 유진이 눈을 크게 뜨자 상자 안에서 고기 사이로 반짝이는 금속빛이 드러났습니다. 반지 그리고 젖은 봉투 속 글자가 어렴풋이 보였죠. 하지만 봉투가 적고 얼룩져 글자는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손끝으로 글자를 더듬으며 소리내어 중얼거렸습니다. 결혼 허락 부탁. 그 순간 몽이가 갑자기 상자를 향해 뛰어들며 짖었습니다. 왈, 컹, 왈. 짖음은 경고를 넘어 절박함이 섞여 있었죠. 유진은 가슴이 막히듯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가리고 몸을 움츠렸고 아버지는 장갑 낀 손으로 상자를 껴안고 몸을 낮췄습니다. 유진은 봉투 속 글자를 애써 읽으려 했지만 젖어번진 글자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지훈 씨가 이걸 보낸 거죠? 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심상치 않아. 붉은 액체와 젖은 봉투, 상자 안에서 움직이는 무엇인가 모든 것이 가족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었죠. 몽이는 여전히 몸을 낮추고 상자를 지키고 있었고 그 눈빛은 단순한 경계가 아닌 위험을 알리는 경고였습니다. 유진은 상자를 바라보며 속으로 떨었죠. 이게 정말 지훈 씨가 보낸 거 맞겠지? 그 순간 상자 속에서 또 한 번 쾅 소리가 나며 작은 상자가 조금 더 기울어졌습니다. 가족 모두는 숨을 죽였고 저녁의 평화는 완전히 깨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상자 안의 비밀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상자 속 젖은 봉투와 반지를 바라보던 유진은 손을 떼지 못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몽이는 여전히 상자 앞에서 낮게 몸을 낮추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꼬리를 바짝 내린 채 눈은 번뜩였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유진은 속삭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 줄은. 아버지는 상자를 조심스레 들어 올리며 장갑 낀 손을 떨었습니다. 유진은 봉투를 더듬으며 글자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번진 글자 속에서 겨우 알아볼 수 있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결혼 허락 부탁. 그러자 유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몽이 내가 계속 짖었던 이유, 이거 지훈 씨가 보낸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진심이. 몽이는 상자 옆에 엎드린 채 꼬리를 살짝 흔들며 눈을 맞췄습니다. 경계와 경고를 동시에 보내던 눈빛이 이제는 안심과 이해의 빛으로 바뀌었죠. 그때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진이 급히 달려가 문을 열자 문 앞에는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일 때문에 전화도 못했네. 지금 확인했죠? 지훈은 상자 속 상황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이게 진짜 편지랑 반지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깜짝 이벤트였는데 몽이가 먼저 알아차렸네. 어머니와 아버지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몽이는 상자 옆에서 몸을 돌리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경고가 아닌 사명을 다한 듯한 모습이었죠. 붉은 액체와 젖은 봉투는 순간의 공포를 남겼지만 그 정체는 단순한 얼음과 포장지의 오염 때문이었습니다.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상자 속 젖은 편지와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몽이 덕분에 알았네요.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몽이 덕분이죠.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하길 바라요. 그 순간 집안의 긴장은 해소되었고 저녁의 공포는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몽이는 꼬리를 흔들며 유진 곁에 눕고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비록 붉은 액체와 젖은 봉투로 인해 순간적으로 공포가 엄습했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사랑과 진심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죠. 이제 가족들은 몽이와 함께 웃음을 되찾고 예비사위 지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서서히 잦아들며 부어가는 차분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상자는 여전히 식탁 위에 있었지만 붉은 액체와 젖은 봉투는 치워져 정리되었어요. 몽이는 유진 곁에 눕고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지우는 유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지? 내가 준비한 거야. 몽이가 먼저 알아차릴 줄은 몰랐네. 유진은 웃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몽이 덕분에 알았네요. 몽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머니는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 아이가 다행히 큰일을 막았네요. 지훈 씨 잘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심각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끝나서 다행이구먼. 앞으로도 이런 일 없도록 잘해야지. 지우는 작은 상자 안에 반지를 꺼내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유진아, 평생 함께 해줄래요? 유진은 눈가에 눈물을 맺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함께 할게요. 그 순간 가족 모두가 조용히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몽이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기뻐했고 집안에는 따뜻한 웃음과 평화가 돌아왔습니다.